안녕하십니까. WWE 전문 유튜버 뚱이와 살펴보는 오늘 6월 25일자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WWE 안에서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했었고, 사실은 그때 검진을 했죠. 지난주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라는 말씀을 저번에 드렸었는데 결국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 언론에서 지금 뭐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최소 3명에서 뭐 최대 24명까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다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다수의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거는 지금 사실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지금 슈퍼스타도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관중 역할을 하고 있던 슈퍼스타의 가족 그리고 친구 같은 이런 지인들도 지금 확진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지 여론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지금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고 팬들도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WWE가 TV쇼를 정말 잠깐이라도 정말 제작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알려지는 소식은 WWE가 계속해서 녹화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WWE 측에서는 일단 사람들을 다시 소집을 해서 다음 주가 찾아오기 전까지 코로나 검진을 다시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WWE는 녹화를 멈출 계획이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다수 인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이틀 동안 TV쇼 녹화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뭐 여러 언론사들이 있지만 현재 데이브 멜처 이 전문가분께서 WWE를 상당히 지금 일침을 날리는 그런 말을 이제 본인의 홈페이지에 올리셨는데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그냥 사전 녹화를 진행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지적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데이브 멜처가 그 덧붙인 정보를 보면은 아까도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확진자 중에 슈퍼스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고 최소 한 명은 이번 주 녹화에 원래 참여하려고 했었던 좀 인기가 있는 그런 비중 있는 슈퍼스타인 걸로 지금 내부 관계자의 이야기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WE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날 모여서 다음 2주치의 WWE TV쇼 사전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 주 녹화를 마친 뒤에 자가격리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2주치 동안 녹화를 빨리 이번 주에 진행해서 다음 2주 동안 호텔에서 슈퍼스타들과 직원이 격리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검진하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날 바로 녹화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지 지금 현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WWE가 실질적인 예방은 하지 않고 지금 그냥 검사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지는 저도 사실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WWE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르네 형이 본인 자발적으로 내가 코로나에 지금 감염됐다 요거를 지금 본인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조금 충격을 받은 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최근에 WWE 백스테이지 쇼가 지금 종영 수순을 밟고 있는데 본인의 쇼를 잃고 대신에 코로나를 얻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자조 섞인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모두의 안전을 바란다는 그런 글을 덧붙였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스맥다운 TV쇼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르네 형이 인터뷰 역할을 하면서 좀 여러 슈퍼스타를 만났습니다. 물론 촬영 현장 안에 또 다른 여러 슈퍼스타들과 좀 접촉을 했겠죠. 지금 르네 형이 물론 르네 형이 감염되고 싶어서 이게 확진된 건 아니니까 르네 형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이 다른 추가 확진자가 점점 나올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르네 형은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존 목슬리의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확산세가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회사 올 엘리트 레슬링까지 옮겨가는 게 아닐까? 또 이런 우려까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 다이너마이트 TV쇼에 존 목슬리가 참여하지 않았다. 또 요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 전체가 좀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소식이 더 나와 봐야겠지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자, 이제 다음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스피킹 아웃 관련된 소식들인데 브록 레스너의 이름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전 WWE 슈퍼스타였던 이제 테리 러넬스가 한 팟캐스트를 통해서 브록 레스너의 좀 과거 행적에 대해서 좀 폭로를 했는데 일단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 당사자의 개인 의견일 뿐이고 증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브록 레스너가 젊었던 시절에 여성들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라커룸 앞을 지나가는 본인을 불러서 브록 레스너를 딱 쳐다봤는데 브록 레스너가 그 당시 샤워를 하고 나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운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 하체에 두르고 있던 가운을 풀어 헤치면서 본인을 향해서 좀 아랫도리를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본인 앞에서 브록 레스너가 하는 것을 본인이 지켜보고 정말 엄청난 불쾌감을 느꼈었다고 합니다. 그 자체로 불편한 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나를 기만한다,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을 느껴서 상당히 그 당시에도 불쾌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브록 레스너의 이런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금 와서 지금 스피킹아웃 사태가 터져서 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 브록 레스너의 행동은 명백한 성희롱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대한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리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얘기는 테리 러넬스의 일방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스피킹 아웃 관련 소식은 지금 계속해서 매일마다 사람 한두 명씩 터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오스틴 티어리가 거론이 됐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소식 보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성추행 혐의로 지금 고소까지는 아닌데 고소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이전에 그 인디 단체에 있을 때 그분은 레슬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팬 입장에서 무대 뒤에 있는 오스틴 티어리를 만나러 그냥 가서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가 13살, 그냥 그 여성이 13살일 때라고 합니다. 한 3, 4년 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 사진을 찍는데 지금 이게 증거 사진 올렸습니다. 증거 사진을 보니까 오스틴 티어리가 왼손을
그 여성의 좀 엉덩이 쪽에 이렇게 대면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트위터에 글 남긴 거 보니까 엉덩이를 좀 몇 차례 만졌다, 이런 글을 추가적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약간 좀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성이 좀 따지고 싶어서 스냅챗이라고 하는 이제 채팅 앱에 오스틴 띠어리와 이렇게 접촉을 해서 거기에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오스틴 띠어리가 좀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 그 당시 있었던 네가 찍었던 그 사진이랑 그 각종 뭐 폭로했던 문자들 그만해라, 이 일을 그냥 비밀로 묻어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상당히 좀 더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 여성이 뭐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주장하고 그 전부터 사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틴 띠어리는 지금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상태이고, 해당 여성을 지금 그 트위터 그리고 그 다른 앱, 그 채팅 앱에서 차단을 해버린 그런 상태로 지금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샬럿 플레어 관련 소식인데, 여러분들께 어제 샬럿 플레어랑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휴가를 요청했다, 요 말씀을 드렸는데, 릭 플레어가 또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샬럿이 지금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태인 걸로 드러났고, 어쩌면은 연예계로 진출할지도 모른다라는 지금 가능성이 거론이 됐습니다. 릭 플레어가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샬럿 플레어를 어떤 TV 시리즈, 이제 시즌제로 운영되는 어떤 드라마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TV 시리즈에 출연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샬럿 플레어가 WWE 슈퍼스타로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TV에서 배우로 출연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 밖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겼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샬럿이 최근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릭 플레어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최근에 릭 플레어가 본인의 딸을 만나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휴가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 인터뷰는 샬럿 플레어가 휴가 요청을 하기 전에 나온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샬럿이 아버지의 권유대로 일단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릭 플레어조차도 팬들이 지금 자신의 딸을 좀 너무 막 이렇게 몰아세우고 그러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본인도 좀 속상한 상태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격양된, 상당히 뭐 격분한 이런 태도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게 기사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샬럿의 가치가 높은데 왜 사람들은 샬럿을 깎아내리기에 바쁜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릭 플레어 본인이 지금 내 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나는 일 못했을 거다, 나 같았으면은 관뒀을 거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딸이 너무나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 WWE 슈퍼스타로만 일할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샬럿에게는 지금 연예계 진출 뭔가 길이 열려 있는데 지금 WWE 슈퍼스타로 활동하는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뭔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릭 플레어가 직접 이야기했는데,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케빈 오웬스의 인터뷰 내용. 이번 주 WWE 더 범프에 출연해서 더스티 로즈와 관련된 그런 일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제가 뭐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천천히 장면 넘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브 모건과 관련된 소식인데, 사실 어제도 뭐 잠깐 리브 모건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리브 모건의 최근 몇 개월이 좋지 않았다, 요런 의미로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폴 헤이먼과 빈스 맥맨 사이에서 리브 모건을 두고 뭔가 이견차가 있었다, 요런 식의 기사였는데, 역시 그 이야기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스포츠키다에서도 새로운 추가 소식이 있었는데, 리브 모건이 작년에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러 브랜드로 이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빈스 맥맨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 러 브랜드로 나를 드래프트 해달라, 이거를 직접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빈스 맥맨이 잘 받아들여서 역시 실제로 러 브랜드로 드래프트를 해줬습니다. 빈스 맥맨이 폴 헤이먼에게 리브 모건을 데려올 테니까 한번 리브 모건 한번 잘 써봐라, 리브 모건에 대한 뭔가 구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폴 헤이먼은 평소 이제 과소평가 받고 있던 리브 모건을 위한 여러가지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빈스를 좀 많이 욕했는데, 지금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빈스만 또 욕할 수는 없습니다. 폴 헤이먼이 리브에 대한 계획을 갖고만 있었고, 이거를 빈스한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품고 있었다는 건데, 빈스는 빈스 따로, 폴 헤이먼은 또 폴 헤이먼 따로, 리브 모건 한 명을 두고 각자 의사소통이 안 됐던 것으로 지금 기사 내용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자, 결국 리브 모건은 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각본에 투입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결국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폴 헤이먼이 리브 모건을 어떻게 살려보고자 그래도 리브 모건을 루세프랑 붙여서 팬들의 엄청난 그런 성원을 받게 하는 선역으로 자리 잡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많은 팬들도 확실히 리브 모건과 루세프를 열렬하게 응원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불륜각본이 좀 흐지부지 됐고 마무리가 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결국 루세프는 그냥 재계약 실패로 방출됐고, 리브 모건이 이제 혼자 남겨져서 막 이런저런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폴 헤이먼이 잘리게 되면서 진짜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리브 모건이 지금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부디 이 상황이 앞으로 잘 풀리길 기대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번 주 NXT TV쇼를 통해서 옛 WWE 페이퍼브였던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가 뭐 잠깐 이제 부활을 하게 됐다, 이런 소식인데, NXT가 이제 AEW 이제 곧 있을 파이트 페스트 이 페이퍼브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실 뭐 테이크오버로 장식한 건 아니지만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라고 하는 이전 페이퍼뷰의 이름을 빌려다가 좀 쇼를 특집으로 크게 꾸몄습니다. 대진표가 일단 다음 주 대진표가 이렇게 확정이 됐고, 물론 다다음 주까지 NXT는 특집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는 뭐 요런 역사를 갖고 있고, 뭐 잠깐 부활을 했었습니다. 물론 다시 뭐 끝났지만요. 자,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레이트 아메리칸 배시가 부활하게 된 배경은 일단 이렇게 되고 있고, 빈스 맥맨은 AEW를 상당히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빈스의 계획인 것으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이 선택이 성공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주 뒤에 NXT TV쇼에서는 위너 테이크올 매치까지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 NXT TV쇼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TV쇼가 상당히 박터지는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제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봅시다. 안녕.